하나가 이제 조선총독부 직속의 조선사편소에서 식민사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민족주의 한국 이제 해방과 동시에 분단이 되면서 그 사회경제 사학한 사람들은 다 월북했고, 그 다음에 민족주의 사학으로 남아있던 정인보나 민해안종 같은 사람들은 6.25 때 다 납북이 돼서 여긴 다 사라지면서 이 식민사학자들이 100% 이제 득세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 식민사학자들 고민이 뭐냐면, 우리는 지금도 해방 후에도 우리는 총독부 역사관 추종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총론에서는 항상 식민사학을 비판해요. 그 다음에 본론과 결론 가면은, 본론에서는 횡설수설을 하다가 결론에서는 이제 식민사학 만세, 이렇게 하는 게 지금까지도 이 식민사학자들 글쓰는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기백 씨의 한국사 실론, 그게 한때 뭐 다 봤잖아요. 그 제일 한국사 실론의 제일 첫 마디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일제 식민주의 사관을 극복하는 거다. 서론은 그렇게 써놔요. 그러고 본론 가면은 다 그 일본 애들 한 거 그대로 써놓고 이제 그런 형태인데, 그래서 이제 임나일본부, 그러니까 지금 그 북한에서는 1949년도에 그 벽초홍명의 아들인 그 홍기문이 그 북한의 역사제문제라는 학술 잡지에 써요. 뭐라고 쓰냐면, 일제 이제 식민사학자들이 만든 가장 중요한 이론이 뭐냐. 하나는 평양에 낙랑군이 있었다는 낙랑군 평양서리요. 또 하나는 남조선의 가야를 점령하고 그 가야에 자기네가 식민지가 있었다는 임나일본부 서리다 라고 해가지고, 북한은 1949년도에 그 두 가지를 자기네가 극복해야 될 목표로 삼아가지고 1961년에 류지린이 이제 북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오면서 그 낙랑군 평양설, 그러니까 한사군 한반도설은 공식적으로 폐기시키고, 그 다음에 낙랑군 요동설, 한사군 요동설로 1961년에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1963년에 김석형이 그 대구 출신인데 월북한 사람이죠. 대구 출신이고, 그 다음에 경성제대를 나왔고, 해방 직후에 경성제대 교수 잠깐 하다가 이제 김일성이 1946년에 파견원을 보내서 이제 뭐냐면, 우리 북한에 곧 김일성 종합대학을 만들고 역사학을 새로 만들려고 하니까 미군정 하에서 고생하지 말고 올라오라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뭐 백남원, 김석형, 누구누구 전석담 다 올라갑니다. 그때 그 김석형이 1963년에 삼국의 일본 열도 분국에 관하여란 글을 그 북한 이제 학술지에 쓰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이진이라고 옛날 그 제1사학자 중에 광교토대왕 비문 조작들, 그 일본군 참모본부에서 광교토대왕 비문 조작했다라고 한 분 있잖아요. 이제 그분이 누구에게 번역을 시켜가지고 1964년도에 일본에 소개를 해요. 일본 그 사학계가 뒤집어졌어요. 그걸 보고. 그 핵심은 뭐냐면, 일본 서기에 나와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 뭐 임나 이런 것들은, 가라 이런 것들은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나오는 그 나라들을 뜻하는 게 아니고, 그 나라들이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세운 소국, 분국, 식민지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본 학자들이 자기네가 일본 서기 봐도 도저히 이거는 우리가 아는 삼국으로 볼 수 없는 구절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임나에 개나 닭이 울면은 뭐 백제 사람이 누가 주인인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 말대로 임나가 경상도면은 지금 가야면은 지금 충청도나 전라도 사람이 저 경상도 김해에서 닭이나 개가 울면은 주인이 누군지 어떻게 아냐고요. 그런 이야기. 또 보면은 일본 서기에는 뭐 고구려 백제 신라 뭐 임나가 동시에 조공을 바쳤다라는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들. 그리고 당시 이제 일본 서기에 그 신라가 야마도해가 공격할 걸 두려워해가지고 고구려에다가 군사 지원을 요청했더니 고구려에서 좋다, 지원해주겠다 하고 왔는데 군사가 100명이에요. 그러니까 100명 가지고 이게 신라를 지킬 수 있겠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결정적으로는 유적 유물을 보면 일본 열도는 일본 서부 일대는 고대 유적은 전부 다 여기 유적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일본에서는 일본의 모든 그 무덤들은, 고대 무덤들은 다 국내성 소속이에요. 그거 발굴하려면
국내성, 그 일본 왕가를 그 관할하는 국내성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절대 허가 안 내줘요. 파면 전부 다 가야계 백제계 나오니까. 그래서 어떤 도굴꾼들이 일본의 가장 큰 인덕 천왕릉을 도굴했는데 그 도굴품이 미국서 발견돼 갖고 뒤집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백제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절대 그 발굴 허가를 안 내주는데, 그러니까 일본인들도 보니까 이게 분국설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주장은 고대 야마도 외가 거꾸로 여기 와가지고 가야를 점령했다라고 주장했는데 유물들도 보니까 다 거꾸로 나오고. 그래서 1990년대 어떤 일이 있었냐면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일본의 고고학자들이 나서가지고 지금의 김해 일대의 유적 유물하고 일본 큐슈 일대의 유적 유물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출토품을 조사해봤더니 10분의 1로 일방적인 흐름으로 고대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서 정치 세력을 세운 거다. 역의 경우는 절대 성립할 수가 없다라고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구구파들이 그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자기네 학자들이 한 거니까 더 이상 일본인들이 얘기해갖고 말빨이 안 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한국인 교수들하고 그다음에 대학원생들을 대폭 불러들여가지고 일본 문부성하고 사사카와 재단에서 돈을 갖다가 엄청 줘가면서 학비 면제에 생활비까지 다 대줘가면서 공부를 시켰는데 걔들이 국내 들어와서 다 교수가 되면서 임나가야서를 지금 떠들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 그 사사카와 재단 그게 문제가 될 거예요. 그게 지금 아시아 뭐 평화기금인가 하는 명의로 연대에 지금 있는데 사무실이 있는데 그 기금을 사사카와 기금을 연대에서 100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이사장 했던 사람들 보면 총자 총장에 지금 문정인 문재인 양반 그쪽 특보 이런 사람들이 다 이사장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좌우로 일부 나누어갈 부분도 있지만 좌우의 틀을 넘어서는 거대한 카르텔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카르텔을 보지 못하면 한국 사회 절대 바뀌지 않아요. 정권 백날 바뀌어봐야 조금 자기네가 이 정권이 자기네가 적으로 선정하는 그 부분 적폐라고 공격하는 거고 또 넘어가면 그 정권에서 요거 적폐라고 하는 거고 상부에 있는 거대한 카르텔은 이제 바뀌지 않는데 이 단재 신초는 뭐라 그랬냐면 일본의 효도쿠 태자 있잖아요. 성덕태자. 그거는 백제의 군구수 왕의 사적을 갖다가 베낀 거다라고 했는데 요즘에 일본에서도 이 효도쿠 태자는 없다라는 학설들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건 조금 더 연구하긴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러니까 단재는 일본이란 야마도에란 나라는 이 고대 이 가야계 백제계가 이제 수립한 거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뭐 정리를 한번 하면은 제가 몇 년 전에 일본 큐슈 남부에 가면 미야자키 현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사이토바루, 한자로 서도원이라고 쓰는 사이토바루 구분군이 있는데 우연히 거기를 한번 찾아갔는데 찾아가봐서 놀란 게 뭐냐면 일본은 중국하고 달리 어쨌든 민주주의 체제 국가니까 뭐 칠판 이런 거는 통제를 못 하잖아요. 일본 가서 보려면 현지에서 책을 사봐야 돼요. 현지에 책을 사봤더니 황조의 발상지, 자기네 천황가의 발상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3세기 말에서 6세기 때까지 조성된 거예요. 근데 거기를 1912년에 일본 도쿄대에서 발굴했는데 발굴한 놈 중에 한 놈이 이마니 히루예요. 이놈들이 다 알면서 자기네 그런데 거기에서 많은 유적이 나왔는데 북한 학자들 책 보니까 이거는 가야계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북한은. 근데 실제로 거기 사이토바루 구분군 옆에 그 박물관이 있는데 가서 거기 전시해 놓은 거 보니까 우리 가야에서 나온 철무하고 갑옷 있잖아요. 똑같은 거 100%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학자들이 우리는 여기에서 그걸 말해주는 학자가 한 명도 없으니까 자기 발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북한 학자들 책 보니까 그 사이토바루 구분군 이미 다 써놨고 해서 이제 일본은 알면서도 그러니까 일본 천황가라는 데가 그 출토 유물로 보면은 3세기 빠르면 3세기 후반에 가야계가 건너가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나라 쪽으로 건너갔을 때는 나라는 이제 가야계 유물도 많이 나오고 백제계 유물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가 왕통이 이제 백제계로 교체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이어지는 것이 그 한일과 한중 간의 이제 고대사인데 그 부분을 갖다가 단제가 그 시대에 이미 이걸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북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북한 학자학은 해방 이후에 그 월북한 학자들과 일부 민족주의 학자들이 그 또 국어학자들이 가세를 하면서 단제 신초하고 김두봉 선생 학자를 중심으로 세웠고 남한 학계는 이병도 신석호라는 조선사편제 출신들이 이제 주도하면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도 총독부 학자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폭력적인 수단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 학설에 조금이라도 반대되면은 다 학교에서 촉출하고, 그다음에 단제 신초에 대해서 지금 한국학중앙연구원 있는 권모라는 그 인물이 이제 공개 학술대회 석장에서 단제 신초는 세 자로 말하면 또라이고 네 자로 말하면 정신병자다. 이제 이렇게 말한 이것이 이제 한국 남한의 소위 이제 주류라고 하는 강단사학계가 어떤 길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나를 잘 이제 보여주는 뭐 그러한 이 사례가 되는 겁니다. 뭐 질의나 토론 있으시면 네. 잠깐 하시고요. 아까 묘청이라는 얘기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 얘기하시는 분 몇 분을 제가 만났었거든. 네. 그런데 그 묘청의 난이 왜 그렇게 중요한 그게 되죠? 아까 뭐 잠깐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계속하게 얘기해. 그 당시 이제 고려 그때가 이제 한 중기에서 조금 중기로 넘어가는 그 무렵인데 그 무렵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유학자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학은 잘못된 게 유학이 곧 이제 이 사대주의, 중화 사대주의하고 같이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당시 고려는 뭐냐면 이제 태조 왕건이 주창한 뭐 북벌, 그러니까 고려 사람들은 자기네 시조가 태조 왕건이 아니라 추모왕이 고구려 시조 추모왕이 시조고, 그다음에 이 왕건은 중시조예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의 옛 이제 정신과 강역을 찾으려고 하는 흐름이 하나 있고, 거기에 반해서 이제 뭐 이자겸이라든지 김부식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은 중국에 대한, 중국이 됐든 뭐가 됐다 해가 강한 나라에 대한 사대를 통해서 내부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흐름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이때 이제 인종이 주기로 하니까 뭐 서경 묘청과 정지상 뭐 백수한 이런 인물들 중심으로 우리가 계속 이제 요란에 요나라에 뭐 사대하고 뭐하고 이게 다 우리 정신이 썩어서 그렇다라고 하면서 선생님 계시지만 이제 개경은 이미 지덕이 쇠했고, 그러니까 이제 서경으로 천도로 하면은 36개 나라가 다 와서 이제 조공을 바친다라고 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우리 전통의 그런 이제 중심 사상인 낭가 사상이라는 것과 불교 사상을 이제 결합해가지고 유교 사상하고 이제 맞서서 서경 천도 운동을 뭐 일으키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인종이 서경 천도 하기 위해서 건물을 다 짓다가 반대로는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여기 이런저런 반대론이 휩쓸다가 인종이 하루는 서경에 행차했는데 갑자기 이제 번개가 떨어져 가지고 여러 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거 불길하다 뭐 거기에 또 이제 막 가세를 하니까 인종의 마음이 흔들리니까 이제 묘청이 먼저 서경에서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칭제 건원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황제로 하고 연호를 제정하고 그랬다가 이제 이게 준비가 덜 된 상태로 하긴 했는데, 그래서 그때 만약에 묘청 이쪽이 성공을 했으면은 고려를 황제국으로 자처하고 그다음에 이제 독자적인 연호를 쓰고 했을 거라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또 하나 국사 교과서에서 보면 지금 고려 강역을 압록강 서쪽에서 함경남도로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그건 전부 다 거짓말, 다 일본인 이케우치 히로시란
한자로 진해광이라고 쓰는 일본 놈이 한 것 같다가 지금까지 그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고려의 그 당시 북방 강역은 지금의 심양 남쪽에 진상둔진 봉지보라고 있는데 거기가 압록강 북쪽 한 600리 지점되고 고기가 천령이에요 원래. 이제 고기에서부터 저 동북쪽으로는 두만강 북쪽 700리 공엄진 여기가 이제 고려의 북방 강역이에요. 그거는 제가 이런 근거 있냐 하는데 그 근거는 우리한테도 얼마든지 있고 중국 기록도 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역사책에서 고려 보면 한반도 반밖에 못 차지한 그런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가 아니고 그 최소한 지금의 심양 남쪽에서부터 그 독립운동가들은 그 공엄진을 갖다가 흑룡강성 목단강 바로 근처에 영안현이라고 있는데 거기를 갖다가 이제 공엄진 있던 자리라고 했고 그거는 조선 초기만 해도 태종도 다 거기를 말했고 세종도 다 거기를 말해서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명나라와 국경협약을 다 해와요. 그때 명나라와 국경조약 체결한 것이 태종실록에도 나오고 세종실록에도 다 나와요. 그 자리가 바로 지금의 그 심양 남쪽 이 진상둔진이란 곳에서 지금 그 공엄진까지 이렇게 다 연결되는 이제 그런 현인데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얼마나 한심하냐면 현 정권 들어서고 나서 오히려 일반 사람들 예측하고는 거꾸로 식민사학자들이 더 독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민사학자들이 감사원 앞에 가서 시위를 했어요. 저 인하대 고조선연구소하고 저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가 고려강역을 호황되게 저기 압록강 북쪽까지 그려놓고 있으니까 감사해달라고. 제가 별 미친 놈들 다 보겠네. 그럼 학자라는 놈들이 학자들이 우리 학자들의 불만이 있으면 자기네가 논문 써서 조목조목하면 자기네가 다 잡고 있는데 자기네가 다 잡고 있으니까 조목조목 반박하면 되지. 반박할 거리 없으니까 감사원 앞에 가서 감사해달라고. 근데 현실은 전부 다 눈 하나인 사람들이 세상 지배하고 있으면 눈 두 개 있는 사람이 장애인 되는 것 같은 게 지금 뭐 한국 상황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전에 한번 잠깐 여쭤봤었는데요. 삼국 통일 이후에 네. 통일신라 지도가 잘못됐다 주장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나름대로 굉장히 뭐 설득력 있게 하시던데 그건 뭐 왜냐면 지금 그 위에 저 위에 그 지금 중국이 있는 땅까지 다 사실은 통일했을 때 다 통일이 됐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 당시 그 뭐냐면 평양이 지금의 평양이 아니라 이제 요양이다 라고 하는 설을 이제 기본으로 하는 건데 이제 그 부분은 저는 제가 깊이 연구를 못 해봤어요. 바빠가지고 저는 이제 제가 말하는 건 제가 깊이 연구해가지고 이거 100% 내가 누구하고 붙어도 내가 자신 있다라고 하는 것만 쭉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건 근거는 충분히 있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이제 고주장 펼 때 몇 가지 이제 지금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다음에 고구려가 멸망하고 얼마 안 있어서 발해가 들어서는데 그럼 발해 영역하고 이게 충돌하지 않느냐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가 있고 근데 우리가 지금 발해도 갖다 그려놓을 때 지금의 이제 요동반도 요하를 못 건넌 걸로 그러잖아요. 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 중국의 발해사 보면은 발해가 그 당시에 지금의 산해관까지 다 공격한 기록이 다 나와요. 우리는 기록이 다 나오는데 하여가 우기는 게 뭐냐면 요동, 고대의 요동을 지금의 요동, 요동이란 것이 지금의 요하를 기준으로 그 동쪽을 요동, 서쪽을 요서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서기 한 1000년쯤부터 생긴 거고, 고대 요동은 지금보다 훨씬 더 하북성 북경 쪽으로 가야 돼요. 그건 왜 그러냐면, 사마천의 사기를 보면은 항우가 자기가 서초패왕 시절에 자기를 따라서 이제 같이 전쟁했던 사람들을 갖다가 여기 왕으로 봉해주는데 그 중에 이제 한광이라는 인물을 요동 왕으로 봉해줘서 무종이란 곳으로 보내는데 그 무종의